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저 오늘 한미약품 영상 오랜만에 또 찍어드릴 건데, 일단 뭐 한미약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주봉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다. 그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돌려주면서 단기적으로 무슨 흐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멈춘 거거든요.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빠졌어야 돼요, 원래. 왜?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졌어야 되지.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잡아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박스권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중점을 볼 수 있죠? 20만 원 구간이 우리가 바닥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첫 번째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미약품은. 선생님 20만 원이면은 지금 전에 40%가 빠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구간을 봤을 때 내려온 보다 기회다. 내려오면 기회다라는 거. 요거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기회다. 그러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한미약품이 20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당연히 쓸어 담겠죠.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한미약품의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을 보면은 어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회사 자체가.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20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죠?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자고요.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흐름들이. 자, 볼게요. 어때요? 크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그죠? 이 영업이익과 매출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우상하고 있는데,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어때요?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요거 보이시죠?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일단 경영권 분쟁 문제도 있다. 근데 실적과 매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가요?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도 올라간다. 어떤 거 개발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 대장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요. 정말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구다? 한미약품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경영권 분쟁과 주가 상승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거예요. 이게 부각이 될 거다. 근데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개인 투자 특징이 뭐죠? 개인 투자 특징 간단해요.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뭐 한다? 쳐다보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쉽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식이 꼭 올라야 본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 있을 때, 물론 제가 100% 맞지는 않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바닥에 있고 한미약품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요? 이 비만 치료제라는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살아있다. 아니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죠?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 구간에서 뭐요? 모아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봉으로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오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려오는 흐름. 이 내려오는 흐름들을 결과적으로 돌렸어요. 그죠? 위로 돌렸다. 위로 돌린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박스권.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이 박스권의 흐름이긴 한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저점부터 고점을 이어보고, 그죠? 이어보고 봤을 때 이게 박스권이긴 하지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단기적인
추세도 잘 이어지고 있고 얘네가 이때 당시에 4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죠. 언제? 2020년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FDA 3상 뭐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럼 일단 한미약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얘네들이 기술력이 없냐? 기술력이 없냐? 아니요. 기술력 있어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상 중인 후보 물질 약물들도 굉장히 많고 연구원 자체가 많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자 국민연금이 지금 뭐야? 팔고 있나? 국민연금 좀 팔고 있네요. 세부 변동 내역. 조금 매도를 하고 있네. 120만 주에서. 뭐 어째 국민연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면은 연구개발 활동을 좀 살펴보면 어때요? 여기서 연구개발 활동 어때? 이런 거 많단 말이야. 그죠? 뭐요? 계약 금액, 뭐 머크, 그죠? 뭐 제넥텍, 앱토즈, 에퍼머, 노보메지슨, 뭐 어설티어 홀딩스 등등.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 임상에 대한 부분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물질들과 그 다음에 뭐요? 연구원들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좀 확인해 보면 자 일단 중국의 북경 한미약품 아린센터 등의 660여 명의 제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협업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일단 660명입니다. 660명.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인원수를 봐야 돼요. 연구개발 인력인데 봐봐요. 박사급 87명, 석사급 315명.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야. 박사와 석사급 인력이 총 4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인력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떨까? 비용들이 많겠죠. 많은 비용들이 발생될 거고 그만큼 많은 연구 성과가 날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요. 월급 다 떼주고 남은 돈이에요. 응? 월급 다 떼주고 남은 돈이라고. 남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야. 그만큼 무슨 뜻이에요? 회사가 마진을 잘 남기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매출, 뭐 R&D에 대한 투자죠. 그죠? R&D에 대한 투자도 현재 구간에서 뭐예요? 소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개발 관련된 투자도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확인해보면 자, 우리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연구개발 비용. 자, 얼마인지 확인해 봐봐요. 얼마인지.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연구개발비, 용 합계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반기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600억을 써요. 1,600억.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 쓴다? 1,900억. 1,600억. 2,000억. 이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연결해선 이거. 별도에선 얼마? 1,600억.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1,600억을 연구 개발 비용을 쓰고 있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과거에 강력한 상승이 있었다. 월봉을 보면 과거에 이런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것도 이런 연구개발 비용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나온 상승이라고 생각해요. 34,000원부터 어디까지 올랐어요? 이 70만원까지 올랐죠. 뭐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만 보면 여기서부터 8만원부터만 보면 9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죠? 그러니까 요런 상승이 과연 다시 안 나올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개인적으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기적인 파동을 보더라도 이미 여기서 한번 매물 소화가 앞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다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45만원, 50만원 부근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다. 근데 이 단기적이라는 것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워낙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워낙 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도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멈췄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꺾이지 않고 있다. 상승하는 추세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꺾였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야. 30만원대, 20만원대 후반에서는.
그러면은 한미약품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정말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한미약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한미가 과거에 7개의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요게 결과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막 파기되고 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파기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 핵심적인 기술은 당뇨 기술력이에요. 당뇨 기술력인데 우리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당뇨병 있죠. 이 당뇨병의 뭐요? 당뇨병의 부작용.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이 뭐다? 비만 치료. 아니 비만 치료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살이 빠지는 게 뭐예요? 부작용이었어요. 그러면 한미가 이 많은 당뇨병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살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 뭐요?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다. 데이터가 많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비만 치료제 관련돼 뭐하다?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유리한 상황에 있는 한미약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왜? 비만 관련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보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 종목들이 펩트론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인벤트리즈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대봉 LS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죽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약품을 내가 안정적이게 들고 가고 싶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 중에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한미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 제가 이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관심이 있거나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요쪽 있죠? 요쪽에 이 한미약품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응 또는 제가 바이오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용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한미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왜? 한미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 하는 거, 추세 매매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웬만하면은 저점에서 사서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주식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제가 지금 여기서 브리핑 드리는 종목은 제외입니다. 급등한 종목 사지 말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것도 한 주, 두 주 조금씩 모아가는 취미로 가져가면은 저는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긴 싸움으로 가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 자, 우리나라가 장기 투자가 안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도 분명히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할 때 M7, 그죠? 이 빅테크들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좋은 회사죠, 빅테크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종목들은 계잡주를 많이 사요. 맞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계잡주를 많이 사요. 잡주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들은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은 있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경영권 분쟁 문제가 있지만 요거 해결된다라고 하면 강력한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010-9201-6329 이쪽으로 한미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꼭 제대로 된 대응하셔서 한미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100% 맞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나름 주식을 좀 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좀 쳐요 라고 생각을 해요. 잘 본다 생각을 한다. 확률 7, 80%는 돼요. 80%까지는 70%?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미 입장 남겨주시고 추가로 제가 이런 기법들, 차트 보는 기법이나 세력들의 매집 방법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오래 쉬는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쉬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 천천히 가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제가 드리는 기법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기법까지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